안녕하십니까. 성질 급한 영어 강사 앵그리 잭입니다. 자, 7장 바로 가겠습니다. 7장 전사다기 명사 형사구인가 부사구인가. 전사다기 명사가 형사구로 쓸 때도 있고 부사구로 쓸 때 있으니까 얘가 해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얘가 또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토익 시험에서 가장 잘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문제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제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보았다. 책을 보았다.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 갈로 쳤을 때 뭘 쳐다봐 갖고 on이 답이란 거 알 수 있는가? on이 답이란 거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누굴까? the desk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the desk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명사 자리에 기간, 공간, 장소, 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앞에 나온 전치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겠죠, 책이. 자, 그래서 이거는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제에서 정답이 on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 the desk이다. 장소,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그 앞의 전치사를 결정할 수 있다. the desk의 room이라면 이게 the room이 들어갔다면 in이겠죠. in입니다. 그래서 on the desk, in the room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려면 갈로 뒤의 명사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on the desk, in the room, by 3 a.m., for 5 days, around the world 이런 식으로 통째로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처럼 이 전사를 뒤에 나오는 명사가 결정했을 때는 얘가 형사구인지 부사구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경우 한번 봐봅시다. 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to에다 갈로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이 to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누굴까요? 이번에는 the problem이 아닙니다. a solution입니다. 대한일 때 우리나라는 어디에 대한 뜻일 때 우리나라 말에는 대한, 관한 뭐 이 정도밖에 없죠. 영어는 다릅니다. 어디에 대한, 어디에 관한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많아요. 10개가 넘어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대안은 이거는 이 전사를 결정한 거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2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치사를 앞에 있는 명사가 결정했다니까요. 이 전사를 앞에 있는 명사가 결정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전사다기 명사는 무조건 형사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사구로서 더 솔루션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데? 솔루션 2하고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솔루션 2하고 외우고 있다면 이 전사 2는 앞에 있는 명사가 결정했다. 그래서 to the problem은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해석을 여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제에서 정답이 2란 걸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 a solution이다. 그래서 solution 2라고 외워야 된다. 어떤 명사는 뒤에 나오는 전사를 결정한다. 이때 solution이 전사 2를 결정했으므로 to the problem은 부사구가 있는 형사구일 확률이 100%다. 얘는 무조건 solution 2하고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 2는 앞에 있는 명사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to the problem은 부사구가 아닌 형사구로서 무조건 solution을 꾸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될 거는 뭐가 있느냐? 자, solution 2, schedule 4, 계획 이런 거 뒤에는 4가 잘 나와요. interest in, 다음에 effect on, workshop on, 다음 awareness of 이것도 문제로 잘 나오죠. revision 2, 개정, 변화 이런 게 나올 때는 또 2가 잘 나와요. 2가 어디에 대한, 그리고 어디에 대한 인식. 이번에는 인식, 지식 뒤에는 over가 잘 나오거든요. 이 over가 그러면은 어디에 대한의 뜻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서 프람 자리에 갈라오셨습니다. 그럼 이 프람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여기서 누구일까? 자, 클리어 얘입니다. 예. 클리어 A, 프람 B 해가 외워야 됩니다. 이 자리에 프람이 들어가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클리어를 보고 하는 거예요. 클리어 A, 프람 B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 프람은 클리어 동사가 결정했으니까 이 전사다기 명사는 부사구일 확률이 100%인 겁니다. 그래서 책상으로부터 치웠다. I cleared all the books from the desk. Clear A, 프람 B. 그러면 이 프람은 클리어가 결정했고 이 전사다기 명사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인지 어떻게 하냐고 클리어 A, 프람 B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이 프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 동사 cleared다. 프람을 클리어가 결정했으므로 프람 더 데스크가 형사구가 아닌 부사구일 확률은 100%이다. prevent A, 프람 B,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prevent A, 프람 B를 A를 B로부터 막다.
그다음에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다기 명사가 형사구인지 부사구인지 이게 헷갈릴 때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solution to, schedule for, interest in, effect on, workshop on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clear A, prime B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 너무 잘 나오는 거지. 갈로를 프라임에다 칠 수도 있지만 토익 성격상 클리어 자리에 갈로를 더 많이 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프라임에다 갈로를 잘 치고 요것도 2에다 갈로 치는 것보다는 솔루션에다 갈로 치는 수가 있어요. 토익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토익을 많이 물어보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시험하고 토익 시험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반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치면은 문법 문제가 4개인데 2개는 토익 문제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2개가 좀 공무원 특유의 문제가 나오죠. 그게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 인투 자리에 예를 들어서 갈로 쳤다 합시다. 이 인투인지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보고 할까? 인투를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누구일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고난도 문제이죠. 이 인투를 결정한 건 디비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나누는 것, 뭘로 나누어? 2개의 에피소드로 나눈 것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수동태의 진행형. 아까 배웠죠? 자, 이 인투 자리에 갈로였을 때 뭘 보고 인투인 줄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에피소드로 또 조금 참고는 될 거예요. 2 에피소드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디비전입니다. divide A to B, A into B.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A를 B로 나누다. 이거 할 때처럼. 그래서 division into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into를 디비전이 결정했기 때문에 전사다기 명사가 바라핀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금 먼 디비전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디비전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사구가 되는 겁니다. 형사구. 왜? 인투를 디비전이 결정했으니까. 그 어떻게 하는데? 디비전 인투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divide A into B 이렇게 외운다든지. 그래서 얘는 조금만 디비전을 수식한다는 걸 이 인투가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죠. 정교한 해석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갈로를 어디다 치느냐? 디비전에다 갈로 치는 문제가 나왔죠.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인투까지 봐야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인투를 봐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인투까지 이 디비전에 갈로 치는데 어떻게 인투를 보고 답을 내겠습니까? 최고난도 문제죠. 이 문제를 답하는 학생을 거의 5%, 10%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문제가 진짜 예술이죠. 자, 리포터들은 제출해야 된다. 개정한 것들을 그 아티클에 대한 자기의 기사에 대한 개정 부분을 제출해야 된다. 누구에게? 편집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의도적으로 전사 투 더하기 명사, 전사 투 더하기 명사를 겹치게 했어요.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 투에다 갈로 친다든지 이 투에다 갈로 치면은 만만치 않겠죠. 이 명사에다 갈로 치는 문제도 나왔죠. 이 서밋 자리에 갈로 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맞춰낼까?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투가 2개인데 이 전사 투를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사 투를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누구일까요? 리비전입니다. 리비전 투 이리 외워야 된다. 개정 뒤에는 투. 개정 뒤에 투가 나올 때 투가 어디에 대한 뜻이 되는 겁니다. 아티클에 대한 개정편, 개정 부분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다기 명사는 형용사구입니다. 형사구로서 리비전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리비전을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갈로를 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투도 에디트 할 때 이 투는 누가 결정입니까? 이거는 누가 결정입니까? 이 투는 서밋이 결정했습니다. 서밋 A to B 해가 외워요. 서밋 A to B. 이 투를 동사 서밋이 동사 서브밋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전사다기 명사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로서 에디트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형사구, 얘는 부사구가 되는 거지. 전사다기 명사가 얘는 형사구가 됩니다. 어떻게 알아? 리비전 2를 외우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서밋 A to B를 외우고 있으니까. 이해갑니까? 너무도 훌륭한 문제.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토익 시험에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토익 시험에는 시험 칠 때마다 매번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로. 근데 이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전사다기 명사, 전사다기 명사 겹쳐갖고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토익이 묻고 싶은 거는 이 전사다기 명사는 형사구고 이 전사다기 명사는 부사구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전사다기 명사가 형사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리비전 2를 외우고 있으니까. 이 전사다기 명사가 부사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서밋 A to B를 외우고 있으니까. 자, 그래야 풀리는 문제였죠. 정말 훌륭한 문제고 여기에 밝아야 정교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 해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로써 자, 잘 끝내고 다음 장에는 8장 한 번 더 풀어보는 이가랑 상가랑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걸로서 제 7장을 끝내고 8장에서 한 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